오늘은 행복한 교직을 위한 자기관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좋은 교사가 되려는 욕심을 버려야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욕심은 교사와 학생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냥 나의 능력의 한계 내에서 즐기면서 하면 교사도 행복해지고 교사가 행복하면 학생도 행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교사가 행복하려면 회복적 생활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회복적 생활교육이 교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보다가 포기하는 교사도 많습니다. 과연 회복적 생활교육이 교사를 행복하게 할까요? 최근 들어 교육청마다 회복적 생활교육 현장 확대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저도 300시간 이상의 교육과 시험을 통해서 3급 자격증까지 획득했습니다. 저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았고 자격증을 획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실천하는 교사들도 많이 있지만 학교 차원에서 모든 교사가 동참하여서 전반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아직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교사들의 인식의 전환이 덜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회복적 생활교육의 핵심은 수직적 관계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방식에서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을 통해서 학생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의 지도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생활 지도 방식을 바꾸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미 습관적으로 형성된 지도 방식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바꾸려다 보면 더 힘들어져서 회의를 느낄 때도 많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중도에 포기하고 결국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 버리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전환이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까지도 카리스마로 권위로 얼마든지 학생을 통제하면 교육을 잘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따라서 새로운 생활지도 방식인 회복적 생활교육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인식 전환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기 위한 교사들의 마음의 준비가 우선입니다. 마음의 준비 없이 억지로 밀어붙이다 보면 금방 지치고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새로운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정신은 교사 내면의 평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이 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사가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선생님들의 행복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선생님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본인이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서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교사가 행복하게 되고 그것이 학생에게도 흘러가 학생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과연 이 방식이 학교에서 통할까? 너무 이상적인 것은 아닌가? 오히려 선생님을 무시하고 기어오르지는 않을까? 요즘 아이들을 너무 잘 모르고 하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비폭력 대화를 통한 회복적 생활교육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아이들을 믿고 이 방식을 신뢰할 수 있는 선생님의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생활지도 방식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어른들의 말을 잘 순응하게 하는가였다면 회복적 생활교육의 방식은 아이들의 필요와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가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활 지도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 지도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습니다. 강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안내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방법만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청소년은 훌륭하다 이런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사가 학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학생의 위에서 지시하고 훈육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 존중하고 수용하고 교육하다 보면은 스스로 훌륭한 선택을 하고 훌륭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지도를 하다 보면은 칭찬이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칭찬에 대한 인식까지도 바꿔야 합니다. 칭찬도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목적으로 칭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평적 관계에서의 칭찬은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수직적 관계에서의 칭찬은 사람을 바꾸려는 수단으로 칭찬하기가 쉽습니다. 고래를 춤추게 하기 위해 칭찬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고래를 움직이게 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칭찬을 하게 되면 칭찬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으면 섭섭하고 미워집니다. 관계가 깨지기 쉽습니다. 순수한 의도로 칭찬을 했다면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변화되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등한 관계에서의 칭찬은 감사입니다. 예를 들어 늘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이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칭찬은 오늘 수업에 안 떠들고 수업에 협조해줘서 정말 잘했다, 좋았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사의 평가입니다. 감사는 오늘 내가 수업하는데 내가 잘 집중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 이것입니다. 학생이 교사를 위해서 기여한 것입니다. 자신도 선생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자존감이 향상됩니다. 지금까지 방식이 통하지 않았다면 반대 방식이 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학생이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기 위해서 또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는 방식이었는데 이것이 잘 안 통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교사를 도와서 교사가 교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사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 편에서 수용하고 존중해지면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을까 염려하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아이들을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해서 권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존경받는 선생님이 됩니다. 수업 시간에 한 아이 때문에 힘들고 불편했다면 따로 불러서 인간적으로 선생님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면 아이들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만 않는다면 아이들은 고마워합니다. 스스로 선생님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관계가 좋아지면 효과가 있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격리가 아닌 관계 회복이 핵심입니다. 격리는 일시적으로 편할 수는 있지만 관계적으로 부딪히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방치하는 것으로 교육적이지 못합니다. 사람 사는 곳에는 항상 갈등이 존재합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여서 갈등을 대처해야 합니다. 물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는 남지만 잘만 대처하면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관계가 회복되면 아이들이 선생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자기 때문에 선생님이 힘들어하면 마음 아파합니다. 스스로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변화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스스로 변화의 필요성을 느낄 때만 변합니다. 좀 더디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물론 말은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교사가 수십 년 살아오면서 고착된 습관이나 생각을 바꾸는 건 역시 쉽지 않고 또 말투나 사고방식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또 이 방식이 바로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수많은 시행착오도 거칠 것입니다. 그래도 이미 변해버린 아이들과 이미 변해버린 세상에서 교사가 좀 더 행복과 보람을 느끼면서 교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우리가 강요할 수 없듯이 선생님에게도 이 방법을 억지로 시행하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방식을 무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지금 와서야 바꾸기보다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식이 오히려 더 쉽고 편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변화의 필요성을 느낄 때만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것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필요성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런 관점으로 이런 색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습관에 젖어서 나도 몰래 기존의 방식의 생각대로 사로잡혀서 생각하고 행동할 때마다 내가 또 이 습관대로 했구나. 이것을 얼른 알아차리면 됩니다. 알아차리면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고 또 알아차리면 다시 내려놓고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서서히 변화되어져 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젊은 선생님들은 앞으로 많은 세월을 교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저처럼 은퇴를 얼마 남겨놓지 않는 선생님들은
이제서야 바꾸기보다는 이전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사회생활, 부부관계, 자녀관계에서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세상의 추세에 맞춰 따라가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의 교육 방식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교사마다 다르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그 효과도 더디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야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교사의 인식 전환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고 또 선생님들이 여기에 적극 호응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